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차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앞에서 뭘 공부했냐면 천체의 물리량, 그래서 별의 온도와 크기, 그리고 별의 밝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런 별의 물리량을 가지고 다양한 별들을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HR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헤르츠와 러셀이라는 사람이 다양한 별들을 별의 물리량을 가지고 이제 보기 좋게 분류한 분류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별의 분류표. 그래서 이런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라고 하면 우리가 축을 생각할 수 있죠. Y축, X축. 그래서 X축은 보통 이제 온도를 표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세로축은 밝기를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번 주 두 번째 차시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온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쵸? 색지수, 그리고 스펙트럼형인 분광형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별의 온도를 표현하는 방법, 색지수, 분광형의 가로축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Y축은 별의 밝기예요. 자, 밝기, 절대적 밝기가 뭐였을까요? 그쵸, 광도를 나타내는 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광도 대신에 우리가 등급으로도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광도를 대신하는 표현, 절대 등급을 쓸 수도 있어요. 되겠죠? 자, 그러면 축이 어느 쪽으로 갈수록, 어느 방향으로 갈수록 증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별의 온도가 증가하는 거. 그쵸? 그래서 별의 온도가 증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별의 온도가 감소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분광형으로 따졌을 때 온도가 높은 쪽이 뭐였을까요? O형 계열이고 온도가 낮은 쪽이 M형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밝기를 나타내는 것은 Y축으로 올라갈수록 광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절대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축을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별들을 분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별의 특징 같은 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배울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간략히 별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로지르는 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 별 여기 보여요? 자, 이게 바로 주계열. 자, 주계열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 얘들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주계열의 가장 큰 특징은 중심핵이 수소 핵융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주계열은 수소 핵융합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대부분 별의 약 90%가 이 주계열에 지금 현재 속해 있다. 태양도 주계열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주계열은 굉장히 큰 특징들이 있어. 그래서 이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계열에서만 적용되는 특징이야. 그게 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주계열성의 별의 단계일 때 질량이 크다라는 거는 반지름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질량이 큰 별들은 뭘 잘할까 얘들아? 중심핵에서 수소를 잘 태울 수 있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예쁘게 써볼게요. 중심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그러면 질량이 큰 애들일수록 태울 수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바로 이 핵융합이 잘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럼 핵융합 반응이 잘 진행이 되면 질량을 태워서 결국에 온도를 높이는 일을 하겠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니까 에너지 방출량도 많아질 거예요. 그럼 에너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에너지 방출량이 많다? 밝기가 어떻게 보이겠다? 밝게 보이겠구나. 그래서 밝기가 밝을 거야. 자, 이런 절대적인 밝기를 뭐라고 하죠? 그쵸, 광도라고 하죠. 그래서 광도가 크게 느껴지는 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주계열의 특징은 질량이 큰 애들일수록 수소형융합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바로 이 광도가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축이라고 했죠. 그리고 온도가 증가하고 광도가 증가하는 거. 근데 지금 이 별이 주계열의 별들을 분류해 놓은 건데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다라는 소리는 올라갈수록 어떻지? 수소행령한 반응을 잘한다라는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질량이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이 큰 별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큰 별인 거고 광도가 큰 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질량과 광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ML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둘게요. 그래서 주계열별은 이렇게 축을 가로지르는 별이고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질량이 큰 별이구나, 광도가 높구나, 반지름이 크구나, 온도가 높구나 라는 거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ML 관계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광도가 큰 별일수록 질량이 큰 별이다 라는 거죠. 비례하는 관계예요. 근데 약 몇 정도냐면 한 2.4에서 4배수, 2.3에서 4 지수를 가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ML 관계를 나타낼 때는 광도가 질량의 대략적 한 3.3배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 주계열에서 수명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수명이라고 하는 건 나이겠죠. 자, 수명은 어떻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다 태워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뭘로 나눠주면 되냐면 에너지 방출률, 바로 광도로 나눠주면은 나의 수명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어디서만 적용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주계열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자, 왜냐면 광도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을까? 질량이 3.3배가 된다라는 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M의 3.3 질량.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2.3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주계열 질량의 마이너스 역수죠.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일수록 빠르게 태우고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계열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질량, 광도 관계. 그래서 광도는 질량의 3.3배고 나이, 수명은 어떻게 된다? M의 마이너스 2.3배.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일수록 빠르게 수소를 태우고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요거 잘 나오는 거니까 잘 적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HR도라고 하는 거는 온도랑 절대 밝기, 광도로 이제 별들을 분류하는데 왼쪽 위로 갈수록 이렇게 가로지르는 별들의 주계열성을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 아래 별들이 있고 그리고 주계열성 위에 오른쪽 위에 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자, 생각해보면 위로 갈수록 광도가 큰 별이에요. 그런데 온도는 어떻죠? 여기 있는 별들은 온도가 낮은 별들이에요. 광도가 크려면 어떻지 얘들아? 우리 2차 시에서 배웠던 게 뭐야? 광도, 삼총사 뭐야? 광도는 4파이 R제곱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방출한 에너지지. 그래서 광도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의 제곱에 T4승이라고 배웠어요, 앞에서. 그럼 얘를 생각해보면 광도가 커야 돼. 그런데 온도는 낮아요. 그럼 반지름이 어떨 수밖에 없을까? 클 수밖에 없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쪽 별은 여기에 있는 별들은 온도는 낮지만 반지름이 굉장히 큰 별이야. 그 별이 뭐냐면 밀도가 작은 별, 바로 적색 거성, 즉 거성 계열의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절대 등급, 절대 밝기, 광도가 큰 별일수록 어떤 거야? 거성이 더 팽창한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초거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주계열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별들은 거성 계열의 별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면 돼. 그래서 여기 써볼게요. 거성, 주계열의 오른쪽 위 이쪽에 존재하는 별들이고 표면 온도는 낮지만 반지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광도가 매우 크다. 그리고 밀도는 어떻다? 반지름이 크니까 어때요? 밀도는 주계열보다 밀도는 낮더라 라는 거 정리할 수 있죠. 자, 초거성이란 거 앞에 초가 붙으면 거성보다 반지름이 더 큰 별이야. 그치? 그래서 HR도에서 거성보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거성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초거성은 더 위에 있는 여기 별인 거야. 그래서 초거성은 HR도에서 거성보다 위쪽에 분포하는 별들이고 거성보다 반지름이 더 크죠? 그러니까 광도는 매우 큰 거야. 얘보다 더 큰 거죠. 밀도는 거성보다 더 낮게 되겠죠. 반지름이 더 크니까. 자, 그래서 거성별이고 주계열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에 있는 별들 한번 생각해보면 주계열보다 지금 온도가 높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별들은 온도가 높아. 하지만 어때? 광도는 낮아요. 그렇다라는 소리는 반지름이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표면 온도는 높지만 반지름이 매우 작아서 광도가 작은 별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죽어가는 별이잖아, 백색에서. 그쵸? 그래서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질량은 태양과 비슷할 평균 밀도가 매우 작은 별이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HR도 축을 우리 물리량을 온도와 절대 밝기, 광도를 가지고 이제 별들을 분류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이제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뒤로 가서 자, 똑같은 HR도예요.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O형을 띈다라는 거 온도가 높다라는 거고 위로 갈수록 절대 등급이 낮다라는 거는 밝기가 밝아진다라는 거죠. 그럼 똑같은 G형을 볼게요. 자, 온도가 대략적으로 한 5800켈빈 정도 되는 이 축을 쭉 이어보면 어떤 별들은 밝은 초거성이고 어떤 별은 덜 밝은 초거성, 어떤 별은 밝은 거성, 거성, 주계열, 백색에서 어떻지? 같은 온도라고 할지라도 반지름에 따라서 어때요? 광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분광형이지만 계급들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 바로 이게 뭐냐면 광도 계급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분광형이 같은 별이라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도가 같은 별일지라도 광도가 다른 거야. 근데 더 별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광도 계급이라는 것을 만든 거야. 누가 만들었냐면 모건이랑 키넌이란 사람이 합쳐서 만든 모건 키넌 분류법이라고 해서 MK 분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건과 키넌이 별들을 뭐에 따라 분류를 했냐면 이제 반지름과 표면 온도를 기준으로 이제 별들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뒤로 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한 게 광도 계급이라는 건 이런 거 얘들아. 같은 분광형이어야 돼. 자, 같은 분광형이어야 돼.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 같은 분광형인데 다른 말로 같은 온도이지만 뭐가 차이가 난다? 계급 차이가 난다. 광도 차이가 난다. 광도 차이. 세로축이 다르잖아. 그쵸? 그럼 광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야? 왜? 반지름 차이 때문인 거죠. 그럼 반지름 차이가 결국에 어떤 차이를 불러오게 되냐면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어때? 더 퍼지기 때문에 별들이 밀도가 작게 되는 거고 같은 온도라고 할지라도 온도는 같지만 반지름이 클수록 밀도는 작아지고 반지름이 작을수록 밀도는 커지겠죠. 이런 밀도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밀도의 차이가 결국에는 별들을 스펙트럼으로 찍어봤을 때 흡수선의 선폭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밀도가 작을수록 선폭이 작고 밀도가 클수록 선폭이 커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별들을 분류하는 것을 이 광도 계급이라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보세요. 지금 1A형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밝은 초거성, 굉장히 반지름이 크다라는 거고 백색외성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 거야? 밀도가 커지는 거고 선폭이 커지는 거죠. 이런 식의 흡수선의 선폭을 가지고도 별들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광도 계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광도 계급의 뜻. 그래서 같은 HR도에서 같은 가로축에 있는 온도이지만 세로축의 광도에 따라서 별들을 새롭게 분류할 수 있다. 더 새롭게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좀 알아두면 되겠고, 자, 여기서 지금 우리 태양이 있는 게 어디죠? G형에서 절대 등급 0인 바로 여기. 자, 여기에 이제 어디에 해당되냐면 주계열에 해당돼요. 우리 태양이. 그래서 O형 별은 주계열이구나 좀 알아두면 되고 얘를 기준으로 숫자가 작은
1부터 4까지는 거성 계열의 별이고 5부터 커지며 6, 7등급은 이제 백색 외성으로 간다. 밀도가 빡빡해지는 작은 별, 흡수선이 선폭이 큰 별들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별의 물리량을 가지고 별들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가로축은 온도, 세로축은 밝기. 그래서 주계열은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고 표면 온도도 높지만 에너지를 빠르게 수소 핵융합을 태워서 빠르게 죽어버리는 별이기 때문에 수명은 작아진다. 이런 관계들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별의 분류 HR도를 한번 해봤고 뒤에 세 문제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세 문제는 풀어보고 학교에서 복습하면서 풀이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았고 자, 여기까지 꼭 복습 철저히 하고 우리 학교에서 만나도록 해요. 모두 고생했습니다.